이경미입니다. 행운발 책다방 오늘 첫 회인데요. 네,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발 책다방에서 읽어본 책은요, 이중구 교수님의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은퇴와 투자 읽어주는 남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비합리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알면서도 손해 보는 결정도 내리고요. 예. 뭐 쉬운 예로 어떤 데 이제 화가 났는데 뻔히 내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경우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의 행태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 이제 이런 논의가 생겨났냐면 그 전통 경제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모습은 되게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예요. 정확히 계산하고 내가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산수에 능하고 우리가 우주 SF 영화 보게 되면 이제 외계인 혼혈아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착하게 판단하는 그런 인물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물이 전형적으로 그 전통 경제에서 다루는 인간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인간들은 공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 투자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 같은 거 살 때도 처음에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비싼 마음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피가 흐르는 존재거든요. 차가운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에 전통 경제학이 과연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고도 하지 못했고 그에 처방을 내릴 때 과연 얼마나 이것이 이런 인간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행동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이었느냐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행동 경제학 혹은 행태 재무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즉 인간을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인간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피가 흐르는 감정이 있는 따뜻한 인간으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주신 이 책이 여기 보시면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인간적인 경제학을 다룬 책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분이 쓰신 건가요? 책을 쓰신 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신 이중구 교수께서 쓰신 책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예전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분이 쓰신 미시경제학 책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 책은 그 경제학 분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경제학 혹은 행태 경제학을 다루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 혹은 행태 경제학은 최근에 생겨난 학문이에요. 2002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수상자 중에 한 명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가도 아니라 심리학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심리학자가 왜 경제상을 받아? 이제 거기서 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심리학과 경제학의 만남인 거죠. 두 이질적인 두 분야가 만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냈던 것들이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저도 행동 경제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행동 경제학보다는 행태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시겠다고 자신이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표현에는 너무 인간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근데 이 행태 경제학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 양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더 좁혀 말하게 되면 이게 인간 행동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태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저자가 얘기해서 저도 지금부터는 행태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행태 경제학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난해 그 행태 경제학을 금융에 접목했던
그 리차드 탈러 교수가 또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넛지란 책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이 이제 주류 학문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저는 만약에 이런 행태 경제학 뭐 아니면 행태 재무학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인문서를 선택하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엔 이 책을 선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번역서들보다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또 사례도 그 외국의 번역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 사례가 많은데 뭐 이 책에는 일부지만 국내 사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문서로 접근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행태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적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대체 어떤 특성이 나타나기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학문이 된 건지. 우리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편견 같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생기죠. 근데 본인은 다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이들이 밝혀내고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편견이나 편향이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호불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편향이 이들이 행태 재무학이 밝혀낸 가장 큰 공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제적 의사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향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그 원래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카피를 잘 써야 되고 단어를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렇게 카피를 잘 뽑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우리가 행태 재무학에서도 이 가장 유명한 말이 휴리스틱 이게 말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목구구식, 어림짐작, 뭐 좀 약간 비속하게 표현하면 통밥으로 때려 맞춘다. 뭐 이런 거에 가까운 뜻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막 산수형 인간이 돼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통밥으로 어떤 편향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결정 중에는 굉장히 그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많아요. 특히 그것이 확률적인 문제인 경우, 그다음에 수학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편향이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게 많아요. 제가 뭐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뭐 대표성, 뭐 편견, 뭐 편향, 뭐 가용성 리스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용성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근에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가까웠던 걸 가지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나요. 그럼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사고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최근에 비행기 사고 나는 걸 봤거든요, 뉴스에서.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비행기 사고로 많이 죽을까요?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을까요? 자동차 사고. 네, 압도적으로 맞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비행기 사고를 더 위험하게 봐요. 잘못된 거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자동차를 더 조심해야 돼요, 비행기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걸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몇 가지 이런 인간의 편향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토네이도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천식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토네이도와 천식 중에 누가 더? 천식. 그렇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를테면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번개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 식중독. 그렇죠. 이게 가용성 그 편견 중에 하나. 일상에 가까이 보거든요. 식중독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번개로 죽는 사람이 쉬운 2배나. 쉬운 2배.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그런 편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숫자 노름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세계 몇 개 국가가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한테 회전판을 돌리게 해요. 어떤 사람은 딱 다트 던졌는데 52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 세계 국가를 계산할 때 52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트 던졌는데 100이 나왔어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석사든 박사든 교수든 거의 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인간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학문으로 이렇게 해석이 멋있는 거지 어찌 보게 되면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그 말씀 중에
야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네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이걸 굳이 이제 학문적으로 굳이 표현한 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우리 틀, 네. 창. 네. 우리가 뭐 어떤 창문, 어떤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거를 초점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것이 또 확률적인 문제의 경우 더 심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행동, 그 행태, 재무학이나 행동의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실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 마을에 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약을 쓰는데 이 약을 쓰면 사망자 수를 200명을 줄일 수 있다. 600명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분의 1의 확률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3분의 2의 확률로 사망자 수를 전혀 줄일 수 없다. 헷갈리죠? 3분의 그러니까 600명이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거나 200명을 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확률로 접근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사망자 수 2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프레임을 던져주거나 할 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한 것이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광고 전문가나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은 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예, 또 뭐 여러 가지 편향 중에 많이 이용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이를테면 홈쇼핑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반품 마케팅 하잖아요. 네. 일단 써보세요. 네. 예, 일단 써보시고 필요 없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100% 환불해 줍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환불할까요? 예, 논리적으로 살 때 딱 그러죠. 아, 내가 저거 사서 환불해도 돈 안 되니까 저기들이 뭐 택배도 가져간다니까 오케이. 저 써보고 나서 그러면 집에 그냥 쌓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유 효과라고 그러고 그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보게 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입지가 제일 좋아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제일 항상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만났던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중에 자기 건물이 최고 아닌 사람들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자기가 산 아파트 단지가 다 제일 좋아요. 살면은 그것이 그런 식의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편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다 다르고 또 입지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저는 그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제 지난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많이 연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한 얘기가 초기값, 디폴트 옵션, 초기값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떻게 내 생각을 세팅하느냐, 너무나 많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한번 해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럼 공정함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 방식을 보일까요? 예, 인간들은 뭐 이것이 이제 T4탭 전략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악에는 악, 이에는 이 이러면서 크게 독수해주는 이런 전략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손해 보면서도 인간들은 공정성을 옹호합니다. 이 책에 나온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2016년도 1월달에 그 제주도에서 폭설이 내렸어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니까 택시 요금과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그렇죠. 대부분들이 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수한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부당한 게 아니에요. 경제의 논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제한적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수요가 많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한 그 유명한 실험돈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양배추 인형이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빠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걸 구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또 뭐 다행히 못 겪어봤지만 제 후배 중에 터닝 메카드 때문에 터닝 메카드를 모르시죠? 네. 네, 결혼하셔서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돌리는 페이아트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캐릭터 같은 것들 때문에. 근데 이 어떤 게 한 개의 매장에 한 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양배추 인형을 그 매장의 매니저가 관리자가 경매에 붙인 거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양배추 하나를 경매에 붙이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매 낙찰 금액을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똑같은 그 경매를 하더라도 어떤 맥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공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인간은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 손해 보더라도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그 많이 있는 것이 장기 기증 같은 거예요. 이 장기 기증을 사람들한테 그 일부의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게리 베커 같은 그 학자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분도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뭐 신고전 경제학파의 대두시기도 한 분이시죠. 거의 대두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가격을 다 매겨서 거래하는 것이 낫다. 장기 기증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장기 기증을 거래를 하게 되면 없는 사람도 내가 팔아가지고 뭐 신장 같은 거 하나 없어도 되니까 죄송하게 이렇게 했어서 가서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만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기증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든지 간의 공정성 때문에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밀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잘 돌바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공정에 대한 감정적인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행운발 책다방은 기존의 경제학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 양상을 설명해주는 행태 경제학을 다룬 책 인간의 경제학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